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개론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된 김지학입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외국어로서 한국어가 도대체 무엇인가? 요것만 아시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사실 그거밖에 내용도 없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미리 이제 알고 가시면 정말 편하죠. 자, 제목이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가 외국어, 그리고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제목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외국어, 제2 언어로서가 아닌 다른 한국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제목이 있다는 건. 특별한 사과, 그러면 특별하지 않은 다른 사과와 다른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한국어가 있고 외국어와 제2 언어로서 역할을 하는 한국어가 같은 대상이지만 따로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개념 정리를 해보면 국어.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대학교 때도 배우는 국어라는 교과목이 있죠. 이 국어는 내가 살고 있는 국가의 언어라는 뜻으로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모국어를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어가 국어고 중국에서는 중국어가 국어가 되고 우리는 한국어가 국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모국어로서 한국어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국어라고 국어와 다른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국어는 한마디로 특정한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일본어, 스페인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그 나라의 언어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넘어오게 되면 세계의 다른 언어들과 구별되는 고유명사. 그래서 영어로 표기할 때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주로 대외적으로 사용된다. 외국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국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보다 이런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때는 책 이름이 한국어라고 되어 있지가 않죠. 그냥 국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만나게 되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책 제목이 한국어로 되어 있죠. 국어가 아니라 왜냐하면 세계의 다른 언어들과 구별되는 그래서 책이 한국어 1, 일본어 2, 중국어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어와 한국어는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저의 경우라면 국어와 한국어가 동일해요. 한국어로.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일본 사람이다. 그러면 저의 국어는 일본어. 그런데 제가 배우는 다른 언어가 한국어인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어, 한국어, 또 세컨 랭귀지 이런 개념 주요한 것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으로 약간 더 교육 쪽으로 우리가 넘어와야 되겠죠. 교육 개론 교과니까 넘어와서 두 가지를 조금 더 깊게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 똑같은데 국어 교육, 모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 이걸 배우는 사람은 한국인이 되겠죠. 또 하나 있어요. 한국어가 똑같은 대상인데 이쪽에선 한국인에게 가르치는 거고 이쪽에선 외국인에게 가르쳐요. 우리가 함께 희망하고 있는 그 일.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본인, 중국인, 아랍인,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제2 언어나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 안녕하세요. 이런 거를 배운다라고 하면 국어교육,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과서나 이런 데서 물론 초등학교 때 나오지만 우리는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아마도 2살 반, 혹은 늦으면 3살, 요 정도 되면 이미 다 알아요. 보통 무엇과 함께? 예, 맞아요. 배꼽 인사. 배꼽 인사와 함께 안녕하세요를 다 알아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 배우죠. 안녕하세요. 잘 가요. 이런 것들 배우는데 특정하게 무언가를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듣고 익혀서 말이 나오게 되는 이런 방식의 국어 교육이에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한국어 교육으로 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한국어 교육, 안녕하세요. 이거 발음 쉽지만은 않아요. 외국인 학생들에게. 안녕하세요 라든지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억양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느낌과 다를 수도 있고 그것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차이점을 이렇게 놓고 볼 때 국어 교육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모든 국어의 항목들 관련된 거. 문학작품, 뭐 신문 이런 거 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이라는 범주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영역들을 배우는 것이 조금 더 어렵고 난도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죠. 신문기사 배우려면 어느 정도 급이 좀 돼야 되고 중급에서 고급 정도. 그리고 영화를 보는 것도 노래를 듣는 것도 그 안에 있는 가사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교육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정리를 마치겠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뭐였죠? 한국어를 모국어로 볼 때, 제2언어로 볼 때 차이점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고 그 부분 그대로 기억해서 2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UM은 수강생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교육원인 것 같더라고요. 수강생 관리나 수업 환경 등 전체적인 시스템이 수강생에게 딱 맞게 잘 되어 있어서 만족스럽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